자, 안녕하십니까, 사리스마입니다. 총체벌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총체벌레는요, 흡집을 하는 해충인데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흡집 해충처럼 구침이 없어요. 입틀로 긁어서요, 진액이 나오면 그걸 흡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총체벌레는 대파라든지 화해류 작물의 표면에 흠집을 내서 미관을 해치는 아주 유해한 해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고추 농사에도 아주 큰 피해를 주죠. 자, 대표적으로 이 총체벌레가 고추에 주는 피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흡집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손상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초가 뒤틀리거나 오그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잎을 모양을 보면 잎의 한쪽이 이렇게 움푹 들어간다든지 뒤틀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개화기의 꽃 속에서 얘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꽃을 가해하게 되고, 그러면 기형과가 나오거나 착과열이 현장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TSWV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그 바이러스를 몸에 매개를 하고요, 몸에서 증식을 시킵니다. 건전한 고추에다가 그 바이러스를 전파를 시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추는 온전히 크더라도 불규칙한 무늬가 생겨가지고 상품성이 현장에 떨어져 버리죠.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 총체벌레는 어디서 오는 걸까? 외부 노지에서는 월동이 안 돼요. 우리나라 겨울 온도를 얘들은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설물 있죠, 하우스 같은데 겨울에도 가온을 한다든지 보온이 돼서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그런 시설에서 월동을 하고, 거기서부터 봄에 다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총체벌레가 언제부터 나오느냐? 얘들이 번데기 형태로 시설 하우스에서 월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화를 합니다. 우화하는 저온이 25도에서 28도입니다. 그리고 이 총체벌레의 세대 완성 적산 온도를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4월 말에서 5월 초에 얘들이 출현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때 고추에 보면 총체벌레가 발견이 되는 일은 드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총체벌레는요, 노지에서 월동이 안 됩니다. 다른 시설 재배하는 그런 곳이나 따뜻한 곳에서 우화를 한 다음에 내 밭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해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 5월 초 정도에 얘들이 우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심은 정시간 고추에서 발견이 되려면 5월 말이나 6월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총체벌레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제일 손쉬운 방법은 항상 고추밭에 가면 꽃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꽃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얀 꽃잎 사이로 총체벌레가 돌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또 하나 간편한 방법이, 요거는 밀도를 좀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 됩니다만, 파란색으로 된 끈끈이 트랩을 설치를 하게 되면 총체벌레가 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붙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총체벌레가 있구나 없구나를 예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체벌레 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예찰된 총체벌레에 대해서 방제 전략을 한번 세워보죠. 자, 우선 예찰을 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식하기 이전에 토양살충제를 처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고추를 정식하게 되면 토양살충제가 뿌리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식물 체내로 침투 이행이 됩니다. 그러면 식물은 일정 기간 동안 체내에 총체벌레 방제약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면 총체벌레가 유입이 돼서 내 고추를 가해를 하게 되면 가해하는 즉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밀도가 늘어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방법은 총체벌레에 해당하는 토양살충제를 미리 토양에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되면 밀도가 슬슬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방제를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 방제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교살포입니다. 여러분, 교살포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교살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교살포의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해충들을 죽이기 위해서 교살포 할 때는 우선 생활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얘들이 한 세대를 완성하는 동안 걸리는 기간을 보셔야 돼요.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보통 2주면 한 세대가 완성이 돼요. 근데 우리가 동일한 약을 계속 치게 되면 14일, 2주가 지났을 때 한 세대가 지나죠. 약에 대해서 저항성이 없던 애들 약을 쳤을 때 잘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한 세대를 도는 동안 단 한 마리라도 약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겼다, 돌연변이가 나왔다, 이 개체가 번식을 하게 되면 동일한 약은 다음 회차에는 안 듣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호살포라 하면 해충의 한 세대를 감안해서 약을 방지하는 회차마다 약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33 전법이라 그러죠. 총체벌레의 밀도를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작용 기작이 다른 세 가지 약제를 3일 간격으로 3번을 내리 연속으로 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계속 치게 되면 짧은 한 세대 안에서 약에 저항성이 생긴 개체가 태어나게 되고, 그놈이 다시 번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치던 약제는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에 대해서 설사 저항성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음 약에 대해서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자, 성체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확실하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약재들을 선택하는 방법, 약재들의 종류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지만 주변 농약방에 가십시오. 그 농약방 사장님들은 수십 년간 그 업을 영위하면서 가장 총체벌레에 잘 드는 약들을 갖가지 구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의뢰를 하시면 아주 좋은 약재들을 선별해서 처방을 해주실 겁니다. 그런 약재들을 구입하셔서 3번 연속 3일 간격으로 내리치시면 총체벌레 밀도를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리스마였습니다.